네, 그래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MA 저번 시간에 했었던 DMA 수업을 연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크립 익스페리먼트랑 그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각각 그 스트레스를 홀드 그 일정하게 유지시킬 때 그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게 크립이었고, 그다음에 스트레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실험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맞는 뭐 여러 가지 모델 그 맥스웰 모델과 그 켈빈 보이트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각각이 언제 더 잘 그 매칭이 되는지 를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번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크립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이 일정한 컨스턴트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 스트레인을 모니터링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 크립 컴플라이언스라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크립 컴플라이언스를 JT라고 하고, 그것을 말 그대로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는 일정한데 이 스트레인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겠죠. 그 고분자 같은 경우에서 얘네들의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크립 컴플라이언스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스트레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스트레인은 크립 컴플라이언스 곱하기 일정하게 우리가 주어지는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그 비례 상수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켈빈 보이트 모델로 이 더 이제 크립 실험을 더 잘 설명한다고 썼죠, 맥스웰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저번에 구했던 그 켈빈 보이트 모델에서 이 스트레인에 대한 시간이 결국에 스트레스 나누기 모듈러스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t 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위에서 한 정의, 이 크립 컴플라이언스는 결국에 이 스트레인 나누기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나눠준 게 크립 컴플라이언스가 되고, 걔는 결국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t 제로가 그 크립 익스페리먼트에서 켈빈 보이트 모델을 썼을 때 대한 크립 컴플라이언스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립이고, 크립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은 우리가 비슷한 정의를,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 스트레인이 컨스턴트이고 이걸 유지시키기 하는 스트레스, 시간에 따른 스트레스를 모니터하는 거죠. 모니터 is monitored.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GT라고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모듈러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얘는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데 이제 이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에서의 비례 상수를 우리가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는 이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은 맥스웰 모델이 좀 더 잘 실제 비스코일라스틱 고분자와 잘 매칭이 된다고 얘기했었고, 맥스웰 모델에서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곱하기 모듈러스 곱하기 스트레인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t 제로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t는 스트레스 t 나누기 얘가 gt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밑으로만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t 제로가 이제 맥스웰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모듈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아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DMA 모드들을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DMA에서 템퍼레처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템퍼레처 스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프리퀀시라는 것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앰플리튜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템퍼레처 스윕 말 그대로 뭐 낮은 온도에서 뭐 고온을 올리는 어떤 굉장히 직관적인 거죠. 그래서 프리퀀시 스윕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DMA 자체가 스트레스나 스트레인을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리퀀시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컨스턴트 스트레인일 경우죠. 그러니까 이 프리퀀시가 정해진 경우 그게 대부분 템퍼레처 스윕이나 앰플리튜드 스윕에서는 당연히 프리퀀시를 고정시켜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프리퀀시 스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주다가 뭐 이렇게 이거를 막 그려보면은 천천히 주다가 조금씩 빠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이 앰플리튜드는 또 유지를 시키면서 프리퀀시를 바꿔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프리퀀시 스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DMA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쉬운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템퍼레처 스윕 실험을 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 히팅을 할 때에는 당연히 물성이 연해지거나 소프트닝 되거나 혹은 녹는 것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쿨링 할 때는, 온도를 낮출 때는 당연히 솔리디피케이션, 그러니까 고체화가 되는 거, 혹은 뭐 크리스탈라이제이션, 혹은 젤레이션 등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 마찬가지로 앰플리튜드랑 프리퀀시는 고정을 시켜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 온도, 템퍼레처 프로파일 같은 경우도 대개 10도 10% 이하로 우리가 좀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DSC나 다른 것들 대부분 10도 10%나 그 위아래를 잡아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템퍼레처 프로파일을 10도씨 이하로 좀 잡아주면 10도씨로 잡긴 하지만 대개 저는 아무튼 2도 10%나 5도 10%나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샘플이 그 DMA는 실제로 이런 그 거대한 필름을 넣기, 상대적으로 거대한 필름을 넣고 DSC는 뭐 몇 밀리그램밖에 안 되는 소량을 넣는데, 이 필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온도를 우리가 바꿔줘도 이 필름의 온도가 균일하게 바뀌지 않겠죠. 샘플이 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온도를 여기서 줬는데 여기는 뜨겁고 여기 좀 차갑고 이렇게 되겠죠. 고분자 자체가 열 정도가 좋은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으로 빨리 해버리면은 이 샘플 내에서 얘가 아직 나는 아직 30도씨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아직 30도씨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40도씨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온도에 대한 그 샘플에서 이 온도 그레디언트 편차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올려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템퍼레처 스윕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를 썼으니까 첫 번째로 그냥 아모포스
폴리머 크리스탈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Y축은 모듈러스가 되고 X축은 템퍼레처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지 모듈러스 G 프라임 될 수도 있고 뭐 로그 E 프라임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로그 로스 모듈러스 혹은 E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인 이런 식으로 탄 델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정도에서 TG를 갖게 되고 그때부터 모듈러스가 팍 떨어지고 로스도 살짝 저번에 설명했듯이 TG궁에서 올랐다가 다시 온도에 따라서 감소하는 이러한 양상이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TG를 우리가 여기서 했다 했을 때 우리가 탄 델타에서 픽을 TG로 어사인했다 이런 식으로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TG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로스가 픽일 때 이 프릭션이 제일 클 때 이런 식으로 TG를 잡는지 혹은 탄 델타가 제일 높을 때 잡는지 혹은 모듈러스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TG를 잡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마이 크리스탈린 폴리머 크리스탈이 있는 거죠. 아모포스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이건 다음 장에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로그 G 스토리지 모듈러스 제가 E 프라임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두 시어로 찍는 시어 프리퀀시로 찍든지 혹은 텐사일로 찍든지 따라서 G가 나올 수도 있고 E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G만 적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로스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로스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판델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서 잘 보면은 로스 같은 스토리지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TG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TM이 나오는 건데 얘가 이제 러버리 플라토가 TM 그다음에 러버리 플라토가 존재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면은 이 로스가 이제 팍 올랐고 근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가끔씩 스케일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로스가 이 스토리지보다 낮아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TM 이상에선 역전 현상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TM 이상에서 이제 거의 액체스럽기 때문에 로스가 스토리지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TG 같은 경우 TG 부분에서는 로스가 이렇게 위로 가게 그렸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밑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TM 이상에서는 당연히 역전이 돼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M에서는 그 TM 이상에서는 이제 G 프라임과 G 더블 프라임의 이 퍼머넌트가 이제 완전히 지속적인 크로스오버, 완전히 연속이 된 그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퍼머넌트를 넣어준 게 TG에서 살짝 바뀔 수 있지만 금방 러버리한 구간에서는 다시 스토리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완전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 크로스오버가 생기는 곳은 TM 이상에서는 절대로 이제 당연히 그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액체가 됐기 때문에 로스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두 가지 고분자를 갖고 세 번째 고분자는 이제 가교가 된 고분자 크로스 링크 폴리머. 말 그대로 가교가 됐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가 될 수가 없죠. 노 리퀴드 스테이시죠. 그러니까 모듈러스를 Y축에 두고 X축을 템퍼레처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로그 G 프라임 이 플라토가 있겠죠. 크로스링트 그 모레큘러 위에서 구할 수 있죠. 저번에 얘기해 준 것처럼.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TG는 있을 거고 하지만 항상 고체이기 때문에 스토리지 이하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러버리 탄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도 G 프라임과 G 더블 프라임의 그 크로스오버가 없다. 서로 이제 역전되지 않는다. 항상 G 프라임이 G 더블 프라임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멜트 녹아서 흐르는 그런 특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탄성체 혹은 고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100% 아모포스, 100% 아모포스도 했고, 세마이 크리스탈린 고분자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링크 폴리머도 했으니까 네 번째로는 100% 크리스탈. 물론 고분자는 아니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많이 측정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모듈러스. 당연히 고체니까 단단하다가 액체가 되는 순간 팍 떨어지겠죠. 스토리지가. 그 다음에 로스 모듈러스도 기타가 팍 떨어져서 이제 녹으니까 스토리지보다 위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얘에 대한 탄 델타도 결국엔 비율이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100% 크리스탈의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게 되는 TM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우리가 중요한 고분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젤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크로스링크 된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플러스가 있고 템퍼레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재료들을 일단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가 크로스오버 되는 포인트를 우리가 TM이라고 잡고 T 크리티컬 잡고 TSG 솔젤.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샘플을 섞었을 때 뭐 아직은 이제 고체 상태 샘플이겠죠. TM 이하에서는 여기에서 이하에서는 이제 고체가 됐다가 역전이 된다는 말은 이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액체적인 거동을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TM 이상에서는 이 흐름의 그 플로우 특성을 지니는 우리가 확실하게 DM에서 액체다 얘는 고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얘는 좀 더 고체스러운 거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 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이 완전 미니멈 찍어서 다시 올라가는 이 부분 다시 스토리지가 팍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게 결국에 이제 젤레이션이라든지 이 큐어링이 이제 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성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말했지만 이 로스 모듈러스도 올라가고 스토리지 모듈러스도 올라가야 됩니다. 단단해지면 당연히 로스도 올라가고 스토리지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단해지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지금 우리가 그 TCR 같은 경우에서 이 TCR에서 이 크리티컬 온도에서 만약에 G 프라임 나누기 G 더블 프라임이 만약에 이렇게 이 상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얘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스토리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얘는 그 샘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스토리지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 스토리지가 이 크리티컬 포인트부터 스토리지가 만약에 로스보다 높아지면 이 샘플이 이제 굳어진 상태로 젤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G 프라임이 G 더블 프라임보다 낮게 되면 이제 샘플이 어느 정도 녹아지겠죠.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DMA에서 만약에 그 텐사일 모드 같은 걸로 이렇게 샘플을 찍게 되면은 샘플을 이렇게 찍어서 프리퀀시를 주는 경우에는 너무 이게 액체가 진해지면은 이 프리퀀시 그 수입 프리퀀시 템퍼처 수입을 할 때 주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샘플이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렇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 고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샘플이 찍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TSG는 이제 솔젤 트랜지션 템퍼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샘플은 솔리드 고체에 가까운 이제 젤이 솔리드 젤이 될 겁니다. 이 온도부터.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토가 역전을 한 거죠. 스토리지가 이제 또 로스보다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템퍼처 스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우리가 템퍼처 스윕은 사실상 이미 뭐 고분자 개론이라든지 뭐 이런 저런 곳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스토리지랑 로스가 결국 모듈러스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강해지고 약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템퍼처 스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고분자들의 그 릴렉세이션 템퍼처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T 알파, Tg랑 같은 T 알파, T 베타, T 감마 등에 대해서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Tm과 Tc도 알 수 있겠죠. 멜팅과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미서빌리티. 두 개의 고분자가 섞이거나 안 섞이거나, 섞이면 Tg가 하나가 나올 거고 안 섞이면 Tg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탄 델타를 통한 댐핑 비헤이비어 등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퀀시 스윕, 템퍼처 스윕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 이제 프리퀀시 스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리퀀시 스윕은 프리퀀시 아까 했던 대로 만약에 스트레스가 됐던 스트레인이 됐건 간에 시간에 따라서 이 프리퀀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작아지는 게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를 앰플리튜드는 크게 변하지 않게 하고 이 간격, 지금 주고 있는 이 사인 커브의 간격을 얼마나 더 짧게 주는지에 따른 거고, 어떻게 보면 이 프리퀀시 스윕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몇 헤르츠, x 뭐 헤르츠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데 몇 번으로 반복을 할 건지, 그게 결국에 헤르츠라는 게 시간의 인버스 그 시간의 역수 텀이기 때문에 이 프리퀀시 스윕은 결국에 뭐냐면은 이 샘플에 대한 이 시간에 따른 어떠한 그 점탄성 거동을 보여주는 게 이 프리퀀시 스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그 릴렉세이션 타임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 점도를 2로 나눈 거였죠. 그랬을 때,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간이 높고 온도가 낮고 얘기했었는데, 이 프리퀀시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짧은 시간 스케일에서 빠른 모션을 준다는 소리겠죠. 엄청나게 빠르게 준다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릴렉세이션 타임이 짧기 위해서는 점도가 낮거나 혹은 이 탄성이 높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라스틱한 거동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온도가 낮은 것, 온도가 높은 정도 점성이 강해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프리퀀시가 낮다라는 것은 슬로우 모션인 거고,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롱 타임 스케일인 거고, 롱 타임 스케일. 그 말인즉슨 얘는 이제 좀 반대로 비스커스한 비헤이비어가 나올 거고, 점성에. 그랬을 때 얘는 결국에 상대적으로 고온의 점탄성 고동과 비슷할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프리퀀시와 템퍼처의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그래서 프리퀀시가 높으면 템퍼처가 낮은 것과 비슷한 거동을 보이고, 프리퀀시가 낮으면 템퍼처가 올라간 것과 비슷한 거동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마이크리스탈린 폴리머를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스토리지 모듈러스를 플러스 했다 템퍼처로, 그랬을 때 세마이크리스탈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이게 템퍼처라면은 지금 얘를 우리가 프리퀀시 수입을 바꿔준다는 말은 뭐냐면은 얘를 이제 프리퀀시로 x축 우리가 프리퀀시를 넣게 되면은 똑같이 플러스 해보면 완전히 얘랑 그 미러 이미지, 거울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미러 이미지가. 그래서 글래시 하다가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 프리퀀시와 같다는 아닌데 프리퀀시와 온도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이런 그 거울 이미지로 프리퀀시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온도가 높은 거동을 보이는 것과 비슷하고, 그다음에 프리퀀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온도가 낮을 때의 거동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미러 이미지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여기를 우리가 템퍼처라고 했을 때 세 개를 각각 따로 그려보면은 이 미러 이미지의 기준점이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E 프라임, E 더블 프라임, 만약에 탄 델타, 세 개를 다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고 얘가 이제 미러 이미지라고 했었으니까 똑같은 플랫에서 이제 프리퀀시를 두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미러 이미지가 되고 얘는 뭐 미러 이미지 비슷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준점, 이 미러 이미지가 되는 기준점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오메가 곱하기 타우가 1인 지점이 됩니다. 오메가 곱하기 타우가 1. 그래서 이 지점을 기점 우리가 저번에 그냥 타우 오메가 곱하기 타임 t0 오메가 곱하기 t0가 1인 구간이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가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인 오메가 t 앵귤러 프리퀀시를 얘기하고 t0는 점도를 모듈러스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 수입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프리퀀시 수입에서 우리가 만약에 맥스웰 모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맥스웰 모델이 이 스프링과 대시팟이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거였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맥스웰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릴렉세이션 시간을 따라서 표시를 해주고 싶으면 시그마 빼기 릴렉세이션 타임 곱하기 2. 왜냐면은 릴렉세이션 타임은 점도 나누기 탄성이니까 이렇게 얘를 이렇게 변환시켜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스트레인을 만약에 DM이니까 이 스트레인이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을 지금 준 겁니다. 지금 맥스웰 모델에다가 DMA에서 하는 이 오실레이팅 스트레인을 우리가 한번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이 위에 있는 공식에서도 d 시그마 dt 더하기 시그마 나누기 t0는 여기서 2 빼고 한 거고, 여기다 2를 좌변에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얘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2 곱하기 엡실론 제로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공식에다가 이제 양변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할 때 t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오메가도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메가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d 스트레스 dt 더하기 스트레스 나누기 릴렉세이션 타임 릴렉세이션 타임은 2 곱하기 엡실론 제로 곱하기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을 이런 식으로 줬다는 말은 스트레스가 페이스 시프트가 나겠죠. 그래서 페이스 시프트가 날 건데, 그래서 스트레인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인 오메가 t를 줬다면은 스트레스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앰플리튜드 곱하기 a 제로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어떤 밸류인지 모르겠지만 이 0도에서 90도 사이에 페이스가 시프팅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얘가 결과적으로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얘는 결국에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코사인 오메가 t로 우리가 풀 수 어느 정도 이 페이스가 어긋나면은 코사인으로 90도가 어긋나면 코사인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어느 한 리니어 컴비네이션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로 우리가 풀릴 수 있다라고 이건 당연히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사인 오메가 t에서 0에서 90도 사이라는 말은 사인과 코사인 사이에 어떤 함수를 꺼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스트레스는 스트레인을 이렇게 줬을 때 발생하는 딜레이가 생기는 스트레스는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위에 이 시그마에다가. 그러면은 얘에 대한 이제 그 미분이 한번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a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b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a 나누기 릴렉세이션 타임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더하기 b 나누기 릴렉세이션 타임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는 우변은 이제 여기에서 이거 지금 이 시그마를 다 각각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엡실론 제로 곱하기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는 2 곱하기 엡실론 제로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묶어보는 겁니다. 코사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좌변에서는 a 곱하기 오메가 더하기 b 나누기 릴렉세이션 타임은 코사인 앞에 있는 게 2 곱하기 엡실론 제로 곱하기 오메가가 되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은 이제 사인만 보는 거예요. 사인. 여기는 사인이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오메가 더하기 a 나누기 릴렉세이션 타임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b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릴렉세이션 타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를 구했고, 그럼 얘를 이용해서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를 구해보면은 b는 결국에 다시 적어보면은 여기다 이 공식을 위에다 놓으면은 위에서 b 곱하기 오메가 제곱 곱하기 릴렉세이션 타임 더하기 p 나누기 릴렉세이션 타임은 2 엡실론 제로 오메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b에 대해서 풀면 b는 결국에 2 엡실론 제로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제곱 t 제로 더하기 1분의 t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b는 결국에 2 곱하기 2 곱하기 엡실론 제로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타우 제로 나누기 오메가 제로 타우 제로 제곱 더하기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용해서 a를 구해보면은 a는 얘 b 곱하기 오메가 t 제로죠. b 곱하기 오메가 t 제로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2 곱하기 오메가 제로 t 제로 제곱 엡실론 제로 나누기 오메가 제로 t 제로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우리가 a랑 b가 아까 뭐였냐? a랑 b는 아까 얘기했을 때 위에서 이 스트레스를 a와 b와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의 조합이라고 나타냈었죠. 그래서 얘를 다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 시그마 t 스트레스 t는 결국에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2 곱하기 t 제로 제곱 엡실론 제로 오메가 제로 t 제로 제곱 엡실론 제로 나누기 오메가 제로 t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였죠.
2 곱하기 오메가 t0 엡실론 0 나누기 오메가 0 t0 제곱 더하기 1 코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결국에 뭐냐, 맥스웰 공식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그 이러한 사이누소이드를 오실레이션을 준 그 스트레인에서 오실레이션을 줬을 때 맥스웰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얻게 되는 스트레스 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분명히 스트레인을 사인으로 줬으니까 이 사인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앞에 달린 애들이 스토리지 모듈러스가 될 거고, 이 90도로 오픈한 애들 코사인이죠. 결국에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이걸 풀어서 넣게 되면은 이 시그마 t는 결국에 엡실론 제로 곱하기 이 스토리지 모듈러스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엡실론 제로 곱하기 로스 모듈러스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 공식과 이 앞에 있는 이 공식을 대입을 해보면 얘가 없어진 이 부분들이 이제 스토리지와 로스 모듈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스토리지 모듈러스는 2 곱하기 타우 제로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나누기 타우가 이제 t인데 t0 여기 위에도 타우 t0 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오실레이션을 줬을 때 프리퀀시 수입에서 스토리지 모듈러스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고, 이 더블 프라임은 2 곱하기 타우 제로 오메가 나누기 타우 제로 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얘가 이제 로스 모듈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탄 델타는 계산을 해보면 2 프라임 나누기 이 더블 프라임 나누기 2 프라임이니까 얘는 결국에 아까 우리가 타우 제로 곱하기 w가 1일 때 이게 그 미러 이미지가 되는 90점이 된다고 썼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탄 델타가 제일 높을 때가 이렇게, 왜냐면 타우 델타가 1일 때가 1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 모듈러스는 대략적으로 넣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로그 스케일로 로그 모듈러스가 y축 그다음에 x축이 로그 오메가 t일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0이라고 쳤을 때 스토리지 모듈러스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그 로스 모듈러스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얘가 같아지는 부분, 얘가 지금 로스, 얘가 이 더블 프라임이고 얘가 이 싱글 프라임일 때 결과적으로 얘가 같아지는 부분은 얘네 뷰, 이 더블 프라임과 이 프라임이 같아졌다는 말은 결국에 탄 델타가 1이 된다는 소리고, 탄 델타가 1이 된다는 말은 타우 곱하기 오메가가 t0 곱하기 오메가가 1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얘기했던 t 곱하기 오메가가 t0 곱하기 오메가가 1이 되는 이 순간에서 이제 둘이 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고, 그랬을 때 이 로스,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보면은 스토리지가 이 프리퀀시가 높을 때, 이 프리퀀시가 높을 때는 이 오메가 t가 높을 때는 이 분모가 상대적으로 얘가 커 보이겠죠. 얘가 높다라는 말은 지금 이 x축에서 얘가 높다라는 말은, 그래서 분모가 1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얘는 이 프라임은 결과적으로 얘가 높은 순간에는 그냥 2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이 프라임이 대략적으로 이고,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일라스틱 모듈러스 혹은 러버리 플라토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메가 t가 너무 높아지니까 얘가 높아지면 1보다 훨씬 큰 숫자가 되면 1이 있으나 마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얘는 이 프라임은 2로 여기로 이제 컨버징이 되게 될 겁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냥 이 밸류가 될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1이 더 커 보이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타우에 대해서 이제 오메가 타우의 2승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기울기가 로그 플러스에서 기울기가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듈러스는 오메가 타우에 대해서 그 시간이 그 로그 플러스 했으니까 이 지수가 2니까 로그를 씌우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로그 플러스에서는 이제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로스 모듈러스 같은 경우에 타우 오메가가 너무 높게 되면은 얘가 1이 작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 더블 프라임은 타우 오메가의 마이너스 1승으로 비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타우 오메가가 굉장히 작을 때는 이제 1이 더 커 보이게 되겠죠. 1이 더 커 보이고 얘는 없어져 보일 거니까 이 로스 모듈러스가 타우 오메가에 대해서 1승으로 올라가니까 이 파란색에서 적었을 때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플러스 1,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로스 모듈러스가 프리퀀시 수입을 했을 때 타우 오메가 1인 부분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성장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에 제가 뭘 한 거냐면, 이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이 프리퀀시와 템퍼레처의 이 반비례 관계를 성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양상이, 사실은 이게 지금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템퍼레처 수입을 그려보면은 모듈러스가 이 싱글 타임이 되면은 모듈러스 이런 식으로 되고, 로스도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프리퀀시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게, 맥스웰 모델로도 이제 이게 그 맥스웰 모델로 이것을 유도를 했을 때 거의 똑같은 이 프리퀀시 수입의 템퍼레처 수입을 프리퀀시 수입으로 바꿔줬을 때 완전 미러 이미지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 플라토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말 그대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탄 델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맥스웰 모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탄 델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경우에서는 실제로 사실은 잘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리퀀시와 그 온도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것만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우리가 보았던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어느 정도 캡처를 할 수 있다. 맥스웰 공식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캡처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지금 제가 수업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서 이번 다음 시간에 이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